좋아요. 이제 16장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퐁 라이팅 모델을 배웠었는데, 퐁 라이팅 모델은 이름하여 로컬 모델이에요. 로컬 모델의 이제 반대가 이제 글로벌 모델인데, 로컬 지역적인 거죠. 어떻게 지역적이라는 이름이 붙였는지 보도록 합시다. 요런 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가 3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광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S2의 어떤 점을 우리가 퐁 라이팅 모델을 한다 그러면은 뭐 퐁 라이팅 모델식 전체를 뭐 설명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엔다델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 노멀 벡터가 있을 거고, 저 광원을 향해서 단위 벡터 하나를 만들어서 L을 정의를 하겠죠. 그다음에 엔다델이 저 점에 그 인텐서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무슨 색깔을 갖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L이라고 하는 벡터를 저 광원의 가도로 이었지만, 실은 도중에 S1이라고 하는 다른 물체가 저 L 벡터가 광원까지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점에 빛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퐁 모델은 실은 말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그래갖고 이런 말이 안 되는 모델이 왜 나오냐면은 그 자체가 로컬 라이팅 모델이라서 불러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 빈 광원만 생각하지 다른 물체들, 즉 글로벌 씬에 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물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모델이라고. 근데 지금 좋아요. S2가 S1에 의해 갖고 완벽하게 가려진다. 예, 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광원이 저기에서 빛을 막 씬에 쪼이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S2는 빛을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고요. 대신 올바른 건 이런 모델이에요. 비록 S1에 의해 갖고 S2가 빛으로부터 완벽하게 가려져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라이팅 효과는 가져줘야 된다고요. 이런 것이 왜 밝게 보이냐? 빛이 S3에 왔다가 절로 튕겨 나가서 S2를 밝혀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의 렌더링을 수행을 할 때 다른 물체들 S3, S1 다 고려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글로벌 라이팅 모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은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구현을 해야지 우리가 씬을 사실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그래픽스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 중에 하나가 레이 트레이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에요.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뷰프로스텀은 다 알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은 요 앞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니어 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러한 머리 잘린 피라밋이 바로 뷰프로스텀이에요. 그럼 뷰프로스텀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었죠? 저 카메라로 수렴이 되는 프로젝션 라인들의 집합이었잖아요.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저 프로젝션 라인은 무한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렌더링을 할 때는 뭐 얘네들이 결국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의 뷰포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뷰포트가 2차원 뷰포트는 어떤 직사각형 픽셀들의 영역인데, 그 해상도를 예를 들어 8 곱하기 6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48개 픽셀로 구성이 된 뷰포트의 이미지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이 48개, 즉 8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이 픽셀의 개수를 이 프로젝션 라인의 개수와 일치시켜서 생각하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은 요 가장자리 여기 8개, 여기 6개
프로젝션 라인만을 보여줬는데 이 나머지에도 다 프로젝션 라인들이 있겠죠. 그래갖고 여기도 총 48개의 프로젝션 라인들이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각각의 프로젝션 라인들을 통해서 어떠한 빛이 이 카메라로 들어오는가 이것만 결정을 하면은 바로 8 곱하기 6 사이즈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레이 트레이싱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최종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상도, 그게 만약 8 곱하기 6이라면 그 해상도만큼의 프로젝션 라인을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각각의 프로젝션마다 어떤 색상이 들어오는지 결정하자. 요거예요. 그러면은 요 하나의 프로젝션 라인을 따라서 들어오는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레이를 쏴요. 어느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쏜다고. 쏘는 이유는 얘가 어떤 물체랑 부딪혀서 그 물체에 어떤 색상이 맺히는지를 계산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색상이 바로 요 원래대로 방향을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요 8 곱하기 6 해상도를 생각을 한다면은 총 48개의 레이를 쏠 거예요. 그 레이를 1차적으로 쏘는 레이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런 프라이머리 레이가 어떤 오브젝트랑 충돌하잖아요. 그럼 그 충돌점에서 2차 레이를 만들어서 또 발사를 해요. 근데 그 2차 레이는 세컨더리 레이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섀도우, 리플렉션, 트랜스미티드. 이 3가지인데 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48개의 레이를 쏜다 그랬는데 뭐 중간에 있는 픽셀 하나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레이를 이제 빵 하고 쐈다고요. 그러면은 이 씬에서 이제 공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라이트 소스가 하나 있는 그런 씬인데 요 초록색 공에 부딪혀요. 그 지점을 P1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그 지점에서 P1에서 3개의 세컨더리 레이가 발사가 되거든요. 첫 번째 레이가 섀도우 레이예요. 이 섀도우 레이는 광원을 향해서 발사가 되고 지금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 S1이라고 하는 게 이제 P1에서 발사된 섀도우 레이인데 그 방향은 다 뭐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섀도우 레이를 발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레이가 광원까지 제대로 도달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광원까지 도달을 못하죠. 중간에 하나 물체를 딱 만나 갖고 막히잖아요. 그러면 저 P1이라고 하는 점은 저 광원으로부터 직접 빛을 받지 않는다라고 쉽게 판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레이 트레이싱이 퐁 라이팅 모델이랑 다른 거예요. 퐁 라이팅 모델은 광원과 P1점 요거 2개만 봐요. 중간에 있는 이런 물체 생각을 안 한다. 하지만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섀도우 레이를 통해서 정말로 이 P1이라는 점이 광원으로부터 노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물체가 없다면은 요 광원으로부터 노출이 돼 있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P1이 어떠한 색상을 가지게 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결정할 때 예를 들어 그때는 퐁 모델을 쓴다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뭐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막혀 있으면 하나도 빛을 안 받는다 결정하고 얘가 만약 없다면은 이 빛을 받으니까 뭐 퐁모델 같은 걸 써갖고 P1의 색상을 결정하면은 실은 뭐 퐁모델로부터 크게 벗어난 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 섀도우 레이 말고 2개의 레이를 더 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위한 건데 두 번째 레이가 바로 리플렉션 레이예요. 지금 요 쪽으로 들어오는 레이를 물론 이제 노멀라이즈 시키겠지만 걔를 I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P점에서 부딪혔고 P점에서의 노말을 N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입사각하고 반사각하고 동일한 조건을 만들면은 우리가 I1이 여기 부딪혀갖고 절로 튕겨나가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리플렉션 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쪽으로 들어오는 I1 벡터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멀 N1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R1을 계산할 수가 있죠. 어디서 우리가 계산해 봤었죠? 요 퐁 모델에서 R 벡터를 이미 계산을 해봤었다고요. 그래갖고 L 벡터가 이렇고 노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R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 퐁 모델에서 이런 계산 방법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예전에 L 벡터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I라고 하는, 특히 이제 I1이라고 하는 벡터는 방향이 반대라는 거예요. 요 벡터니까. 따라서 요식 En n-L 마이너스 L에서 이제 요 L 자리를 I1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체를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I1으로 대체를 해야 돼요. 따라서 En n 마이너스 I1 또 마이너스 I1 하면은, 여기서 이제 물론 N1도 이렇게 11이라고 해서 바꾸면 바로 이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갖고 리플렉션 벡터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얘가 이 점으로 들어오느냐 점으로부터 나가느냐 그 차이 하나만인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리플렉션 벡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우리가 프라이머리를 이쪽으로 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 눈이 여기 있고 도대체 어떤 색깔이 여기로 들어오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서 계산을 해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쪽에서 어떤 빛이 들어온다면 그 빛이 이제는 요것이 입사각이 되고 요것이 반사각이 돼서 절로 들어갈 거라고요. 따라서 내 눈이 이 P점의 색깔을 최종적으로 인지를 하게 될 때는 이 광원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저쪽에서 들어오는 반사되는 빛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입사각, 반사각 개념을 이용을 해갖고 R1을 따라갖고 한번 또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컨더리 레이인 리플렉션 레이고, 세 번째 세컨더리 레이가 또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트랜스미티드 레이고 또는 이제 리플렉션 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굴절광이 돼요. 지금 우리가 P1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요 프라이머리 레이가 부딪혔는데, 이 오브젝트가 완벽하게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반투명한 물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투명하다는 건 뭐예요? 요 뒷부분에서도 뭔가 빛이 와서 여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기여분은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도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럼 동일한 원리로 이쪽을 향해서도 요 새로운 레이, 세 번째 세컨더리 레이인 트랜스미티드 레이, 우린 T1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거를 쏴줘야 된다. 쏜 목적은 R1하고 같아요. 이 방향을 따라 어떤 빛이 들어오는지 알기 위해서 이쪽으로 쐈잖아요. 이 방향을 따라서 어떤 빛이 들어오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쏴야 된다. 그러면 리플렉션 레이 같은 경우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R1의 방향을 결정을 했는데, 이 T1은 어떻게 정의를 할까? 우리는 굴절광이 나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른바 스넬의 굴절 법칙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뭐 중학교서부터 많이 했겠지만, 뭐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광원이 이렇게 굴절되는 거 알죠? 그 이유는 공기하고 물하고는 다른 재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재질을
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굴절률이 얼마고 공기는 굴절률이 얼마고 이런 것들은 다 물체마다 다 파악이 돼 있는 거라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차원 공간에 반투명한 물체를 하나 설정을 하면은 요 굴절률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럼 그 굴절률에 따라 갖고 쭉 가지 않고 갔다가 꺾여지는 그러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세컨더리 레이인데 섀도우 레이, 리플렉션 레이, 그리고 트랜스미티드 레이, 그리고 1번점에서 나간다 그랬고 S1, R1, T1을 다 방향을 결정했다고요. 근데 S1은 뭐 이미 처리가 끝난 거예요. 여기는 B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으면은 그냥 퐁 라이팅 모델 같은 거 써갖고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R1하고 T1을 따라서 뭘 할 건가?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레이트레이싱은 리커시브 알고리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 우리가 R1하고 T1하고 쏘는데 R1을 쏠 때는 이 R1이 마치 프라이머리 레이인 것처럼 해갖고 동일한 기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R1을 프라이머리처럼 해갖고 실제 이 교차점 P2를 계산을 한다고요. 그럼 P2에서 섀도우 레이, 리플렉션 레이, 트랜스미티드 레이 세 가지 세컨더리 레이를 또 발사를 해요. 그래갖고 발사된 섀도우 레이가 S2라고요. 뭘 하죠? B까지 제대로 도달하는지 본다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1과 달리 P2는 빛에 잘 도달을 해요. 그럼 P2점에서 예를 들면 퐁 모델을 써갖고 빛 계산을 실제 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걸 프라이머리 레이라고 보면은 여기 노멀 벡터가 N2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입사각, 반사각 같이 해갖고 우리는 R2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트랜스미티드 레이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완벽하게 불투명한 물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미티드 레이는 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트리 형태로 가시화한 게 이런 그림이에요. 맨 처음에 P1점에서 섀도우 레이 쌌고 그건 옆으로 뺐어요. 근데 여기 뭐 실은 아무런 컨트리뷰션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리플렉션 레이 R1, 트랜스미티드 레이 T1을 쐈다고요. 그럼 R1이 P2점을 만났잖아요. P2점에서도 역시 섀도우 레이를 쏜다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빛 컨트리뷰션이 들어와요. 그 나중에 계산 그 퐁 모델 같은 거 써서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리플렉션 레이 쐈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미티드 레이는 안 쏘죠. 그러면 R3를 따라가면은 R3가 아니라 R2를 따라가면은 여기서 부딪힐 거예요. 그래갖고 요 점을 P4라고 하자고요. 그럼 쫙 해갖고 P4를 만난다고요. 그럼 P4에서도 섀도우 레이를 쏴요. 그런데 여기 뭐 노말이 여기 N4다 이러면은 이 노말의 반대쪽에 지금 빛이 있잖아요. 이 각도가 90도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실은 여기서도 그 직접적인 컨트리뷰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어찌됐건 개념적으로는 섀도우 레이를 쏘고, 그 다음에 요 N4를 기준으로 해갖고 리플렉션 레이를 새로 하나 쏠 수가 있어요. 그럼 R5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으로 R5가 나간다. 그 다음에 얘는 반투명한 물체잖아요. 그러니까 또 굴절률을 이용해갖고 여기 T5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실은 요 R1이라고 하는 요 레이만 지금 따라갔는데, 얘 이제 T1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T1은 여기 P3라는 점에 부딪혀요. 좋아요. P3. 그러면 마찬가지로 섀도우 레이 쓰고, 그 다음에 요 입사각, 반사각 같이 해갖고 R3 또 쏘고, 그 다음에 이 불투명 물체에서 공기로 빛이 빠져나가는 역시 또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 갖고 트랜스미티드 레이 쏜다고. 그럼 R3는 또
어디론가 가서 이 R3가 뭐 요 지점을 하나 만나면 예를 들면 P6라고 하면 P6를 만나겠죠. 그럼 똑같이 섀도우 레이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계속 이어지는 거 보시죠. 하지만 T3는 어떻게 되죠? 적어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저 허공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스탑이에요. 마치 여기서 트랜스미트가 없었던 것처럼 얘는 조금 설정 상황은 다르지만 얘도 더 이상 진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은 저 리커시브 알고리즘은 뭔가 이렇게 스탑핑 컨디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스탑을 해야 될까? 하나의 얘는 얘처럼 허공으로 빠져나갈 때 스탑을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씬이라면은 이게 막 해갖고 끊임없이 가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요를 이제 하나의 틀이라고 봤을 때 저 리커시브 트리의 뎁스를 사전적으로 그냥 정의를 딱 해요. 예를 들면 나는 레벨 6까지만 간다. 나는 레벨 7까지만 간다. 그 이상은 리커션을 하지 않는다 정도로 결정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커시브 알고리즘으로서의 레이 트레이싱을 다 이해를 하셨는데 그럼 실제 이 픽셀 색상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한번 보자고요. 좀 말은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레벨 리커션 레벨을 2까지만 딱 한정을 했다고 보세요. 그럼 실은 이제 레벨 2 여기서 싹 끝나고 여기 이제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건 P2에서는 섀도우 레이가 하나만 발사가 돼서 뭐 직접적으로 도중에 다른 물체랑 부딪히지 않고 광원까지 가니까 이 P점의 색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폭 모델 같은 거 써갖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색상 값은 뭐 C2라고 합시다. 컬러 값 C2가 딱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이 컬러 값 C2가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뭘까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이는 여기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눈에 들어오는 요 컬러 값이 뭘까? 요거를 계산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C2는 뭐죠? 요거의 색깔이에요. 요 색깔은 어디서 결정이 된 거죠? 아, 요걸 아까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이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요 눈이 보는 색상이 C2라고 계산이 된 거라고. 그러면 얘가 요 눈이 C2를 본다는 건 뭐냐면 요 라인을 따라서 거꾸로 C2라는 색상이 요 P1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설명한 것처럼 얘는 이번에는 얘를 반사가 그랬고 얘로 들어올 텐데 여기서 계산된 C2가 그대로 탁 튕겨갖고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니죠. 얘는 이른바 스페큘러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폭 모델에서도 반사 계수라는 거를 다 설정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간접 광이긴 하지만 여기 빛이 하나 들어와서 스페큘러 리플렉션 되는 거라고요. 결국 기준은 요 노멀 벡터라는 거죠. 따라서 스페큘러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MS를 여기에다가 곱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노트엔 여기 SS로 잘못 나와 있는데 MS로 고쳐주세요. SS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아주 얘가 정말로 완벽하게 거울처럼 완벽한 물체라면은 아마 얘가 뭐 0.99, 0.99, 0.99 해갖고 이 색을 거의 그대로 내보낼 거고 뭐 아니면 얘가 좀 반사계수가 좀 낮다면은 0.8, 0.8, 0.8 될 거고 아니고 뭐 얘가 좀 빨간색은 흡수한 애라면 얘 반사계수가 0.2 정도로 낮춰질 거고 뭐 반사계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반사계수를 C2에다 곱해갖고 절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프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 트리에서 설명하면 여기가 C2가 돼 있는데 올라갈 때는 반사계수 MS하고 C2하고 곱해갖고 올려 보낸다. 그럼 왼쪽에서는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뭐가 올라오냐면 어찌됐건 여기서 딱 잘랐으니까 이 S3를 이용해 갖고
P3의 컬러 값은 또 C3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투명한 물체를 통과해 갖고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이른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를 예를 들어 갖고 MT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얘는 MT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폭 모델에서는 없었죠. 폭 모델은 뭐 그 반투명 물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라이팅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갖고 얘랑 비슷하게 물론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설정이 되면은 역시 곱해줘 갖고 얘를 올려보낸다. 왼쪽에서는 이 값이 올라오고 오른쪽에서는 이 값이 올라오고, 비록 이 특별한 예에선 얘가 지금 안 되지만 섀도우 레이를 통해 갖고 또 컬러 값 C1이 오면은 C1에다가 이거를 더하고 그다음에 요걸 더하면은 요 P1이 갖고 있는 최종적인 색상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보는 색상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니까 올라오고 각각 코에피션트랑 곱해져서 이쪽이랑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실은 이게 모든 노드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뭐 알파를 해갖고 이렇게 했을 때 올라오고 각각 물론 코에피션트 곱해져 갖고 올라오겠죠. 그럼 이쪽에서 다이렉트 컨트리뷰션이 더해지면 색상이 되고, 걔는 또 올라갈 때 스페큘러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곱하고 이쪽에서 뭐 아무것도 안 올라오고 얘랑 했고 색상이 결정이 되고. 이해다 되시죠?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 논리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레이 트레이싱이 다 완성이 되는 거고, 이 픽셀에 대해서 했던 기법을 아까 8 곱하기 6 48개 프라이머리 레이에 대해서 다 반복을 하죠. 그러면은 8 곱하기 6 해상도를 가진 최종 영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고리즘 뭐 리커션 이해하신다면 이건 뭐 무리 없이 이해하실 거고, 레이 트레이싱 이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뭐든 뭐 실은 리커션 알고리즘이 코드로 쓰면은 매우 간단하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얘가 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인지 여러분 다 이미 받아들였을 거라고. 그럼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로컬 일루미네이션 모델과 달리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내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영상이라고. 아주 포토 리얼리스틱하죠. 그래갖고 영상의 퀄리티는 그 퐁 모델로 대표되는 그런 로컬 일루미네이션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 트레이싱 이제까지 한 거는 정말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이 레이 트레이싱이 기존의 레스터라이제이션에 기반한 그러한 그래픽 파이프라인과는 다른 거라는 거 이해를 하시죠? 전혀 다른 어프로치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기법인데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갖고 실시간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픽스 역사에서 이제 로컬 모델, 이제 퐁이라고 하는 라이팅 모델로 대표되는 이 로컬 일루미네이션은 뭐 기본적인 특징을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쫙 따라가는 그런 기법이 이제까지 대세였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게임과 같은 실시간 영역에서 이걸 썼어요. 근데 비실시간 그래픽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셜 이펙트라고 얘기했죠. 영화에서 이제 비주얼 이펙트 얘기하는데, 이런 비주얼 이펙트 얘기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시간 제한이 없는 거니까 이런 로컬 모델을 쓰지 않는다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을 쓰고 그중에 레이 트레이싱을 대표적으로 참 많이 써요. 뭐 이렇게 다른 거다라는 거를 아시고, 근데 이 레이 트레이싱은 실은 1981년에 맨 처음에 제안된 기법이거든요. 4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40년 전이라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갖고, 뭐 이 영상만 해도 실은 뭐 거의 10년이 다 된 영상인데 이렇게 예쁜 영상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까지
실시간 영역에선 이게 쓰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 이유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이제 프라이머리 레이가 하나 들어왔다고 치면 이 노멀을 따라 이제 세컨 레이, 리플렉션 레이가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보고 아는 거니까 이 컵이 부딪히겠군 하고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이런 도자기가 부딪힐지 주사위가 부딪힐지 뭐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는 씬이라면은 쟤네들도 각각 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하 모델로 정의가 돼 있을 텐데 누구랑 부딪힌지를 찾아내는 거가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갖고 실시간 영역에서 쓰이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건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어찌됐건 여기까지 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알고리즘으로서의 레이 트레이싱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얘가 되게 좋은데 하여튼 실시간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개념을 좀 어떻게 좀 텍스처링을 써서 실시간에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환경 매핑, environment 매핑이라는 걸로 구현이 됐는데 이 주전자를 보세요. 아주 매끈한 주전자고 바깥에 있는 그 환경을 다 주전자 표면에서 여러분들이 반사돼 갖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이런 반사를 표현하는 기법을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걔를 텍스처를 이용해 갖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환경 매핑이라고 불러요. 그럼 텍스처를 쓰는 건데 인바이러먼트 매핑이니까 기본적으로 인바이러먼트 맵이 필요하겠죠. 노멀 매핑 할 때 우리가 노멀 맵을 썼잖아요. 그 인바이러먼트 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어떤 카메라를 놓고 필드 오브 뷰가 여기 90도인 그러한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스펙트 레이쇼도 1이어서 이쪽으로도 90도예요. 그러면 정사각형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예, 그 정사각형 이미지가 뭐 여기 있는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면 요 카메라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90도 곱하기 90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요. 뭐 아래쪽으로 방향을 향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회전하면은 뭐 이런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은 6개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전체 환경을 다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거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실제 카메라를 갖고도 이러한 환경 맵을 6번만 찍으면은 환경 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저런 환경 맵을 물론 이제 그래픽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필드 오브 뷰 90도 애스펙트 레이쇼 1 주고 6개의 이미지를 찍으면 된다. 여기 지금 잘 안 나왔는데 여기에 90도 필드 오브 뷰입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환경 맵을 만드는 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물체 군데 이 물체를 한번 환경 매핑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개념적으로 이 환경 맵을 지금 이 2차원에서는 직사각형으로 좀 표현한 건데 저 물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저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체가 그렇게 크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아요. 개념적으로 이만한 우리가 만들어낸 환경 맵이 이만한 크기다라고 그냥 간주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메라에서 I 벡터가 나가죠. 그래갖고 한 점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노멀 벡터 알고 그러면은 입사각 반사각 해서 리플렉션 벡터를 지금 부호를 이제 대문자로 썼는데 R을 만들어내요. 그럼 R은 바로 아파 같은 동일한 식으로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R이 쫙 가서 우리 환경 맵은 정육면체인데 지금 2차원으로 그렸으니까 직사각형이지만 이것이 환경 맵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고요. 거기랑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의 텍스처잖아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점에 결국은 여기 뭐 이런 텍셀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에 하나 쫙 가고 부딪히면은 요 네 개 텍셀을 필터링을 하면은 요 부딪힌 점에서 색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색상이 일로 따라와서 절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간략화된 레이 트레이싱으로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관점이냐? 이 리플렉션을 하는데 원래 전통적인 레이 트레이싱에서는 얘를 또 프라이머리 레이로 본 다음에 똑같이 리커션 알고리즘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얘는 오로지 프라이머리 레이는 한 번만 튕겨요. 원 바운스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R이라고 하는 리플렉션 벡터를 구하고 걔를 텍스처 필터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RGB 값을 꺼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곱한 다음에 절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가 여기 뭐 어차피 뷰 프로스텀이 쫙 있을 텐데 이 색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한 그러한 레이 트레이싱이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폭모델로 대표되는 로컬 일루미네이션의 문제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반사를 일단 표현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얘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모델이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컨케이브 오브젝트는 즉 오목한 곳이 있는 오브젝트가 자기 자신을 반사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냐면은 지금 이 주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 오목하거든요.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전자 앞면에 이 주전자 주둥이가 실은 반사돼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주전자 주둥이가 반사돼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로지 이 인바이러먼트 맵에 있는 애들만 다 반사 처리가 돼 있어요. 얼핏 보면 이상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 기법에서 어디서 여기 앞에 주둥이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하냐고요. 우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여요. 하지만 여기 지금 자기 주둥이 안 보인다고 막 이상하게 느낄 유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딱 보면은 멋있다, 반짝반짝 있는 은빛 주전자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고, 예, 그 정도 단점은 뭐 괜찮다 해갖고 그 간략화된 레이 트레이싱 기법으로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환경 매핑인데 환경 매핑을 그 환경 영상을 여러분들 다 상상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어안 렌즈 같은 거 쓰면은 PCI 렌즈 같은 거 쓰면은 환경 맵을 스피어 형태로 부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스피어 매핑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좀 큐브를 썼잖아요. 정육면체를. 그래서 이제 큐브 매핑이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한번 실제 쉐이더 코드를 한번 보자고요. 큐브 매핑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그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카메라가 원래 큐브 맵을 생성했던 그 지점을 3차원 좌표의 원점이라고 보면은 각각의 큐브 맵의 각각의 그 정사각형 이미지는 자기를 가리키는 축의 이름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파란색 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축이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큐브맵이니까 그 특성상 하나의 면은 오로지 하나의 축에 의해서만 지금 가리킴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갖고 총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y 뭐 플러스 g 마이너스 g 이렇게 6개의 면이 있는 거고 6개의 면을 아까처럼 이렇게 모아놨을 때 큐브맵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큐브맵은 실시간 렌더링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따라서 이 큐브맵을 위한 키워드들이 오픈GL에서는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GL 텍스처 큐브 맵 뭐 이런 키워드인데 실은 언더스코어하고 또 하나 이제 단어가 있는데 요 와일드 카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값이 포지티브 x 바로 요거예요. 네거티브 x 요거고 포지티브 y 이거고. 그럼 뭐 네거티브 y, 포지티브 g, 네거티브 g 총 6개가 요 스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심볼릭 컨스탄트인데 걔네들은 다 인티저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뭐 플러스 요 GL 텍스처 큐브 맵 포지티브 x가 뭐 어떤 값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57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얘는 58, 59, 60, 61, 62 이렇게 1씩 증가하는 값을 갖게 돼요. 그래갖고 포지티브 x에다가 2를 더하면 네거티브 x가 나오고 네거티브 x에다가 2를 더하면 포지티브 y가 나오고 하나만 더하면 포지티브 y에다가 2를 더하면 네거티브 y가 나오고 이렇게 점프해 갖고 하나씩 간다라는 그런 걸 이해를 합시다. 그럼 큐브 맵의 각각의 페이스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 우리가 이제 봤고 그다음에 실제 쉐이더 코드를 볼 텐데 우리가 8장에서 이제 텍스처링하는 쉐이더 코드 봤었잖아요.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보여드리는데 뭐 텍셀은 이런 RGB 알파까지 해갖고 RGBA 뭐 4차원 벡터로 정의가 됐고 그러한 텍셀들이 모여갖고 만약 뭐 640, 480 이미지라면은 총 640 곱하기 480개의 요 텍셀들이 어레이로 쫙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그 텍스처 위드 사이트가 뭐 주어졌고 그래갖고 이러한 타입의 베리어블 텍스트 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3가지 작업을 했다고요. 제너레이트, 바인드, 데이터 제공. 그 제너레이트는 그야말로 그냥 텍스처 하나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텍스처가 2차원 텍스처다라는 거를 바인드 딱 시켰잖아요. 그 GL 바인드 텍스처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갖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데이터를 주는 거를 GL 텍스트 이미지 2D라고 하는 함수를 썼다고요. 그래갖고 요 실제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잖아요. 요 데이터를 요 텍스처라고 하는 요 텍스처 아이디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제공했고 뭐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제너레이트, 바인드, 데이터 제공. 그럼 큐브 맵도 마찬가지예요. 제너레이트 똑같은 함수죠. 바인드 똑같은 함수예요. 그다음에 데이터 제공 똑같은 함수라. 하지만 큐브 맵은 실은 2차원 텍스처가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텍스처 하나 만들어내고 그 텍스처를 아까는 GL 텍스처 2D 해갖고 2D 이미지로 설정을 했지만 이제는 큐브 맵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큐브 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정사각형 이미지를 각각 다 정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맨 처음에 i는 0으로 해갖고 이 for 룹을 6번을 두는데 i는 0이니까 여기 뭐 0이고 GL 텍스처 큐브 맵에 포지티브 x 아까 뭐 우리 57이라고 했으면은 57번 이미지를 채워준다고요. 그럼 뭐 데이터들이 우리 똑같이 이 텍스트 데이터에 이 큐브 맵을 구성하는 모든 텍스트들이 다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이 GL 함수가 텍스트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붙는 게 있죠. 현재 i가 0이니까 뭐 전체 0 되니까 무시하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포지티브 x가 맨 처음에 데이터가 채워져요. 그다음 forloop에서 i가 이제 1로 바뀌니까 얘는 네거티브 x가 되겠죠. 그럼 얘도 1이 된다고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사이즈의 6분의 1만큼, 즉 이만한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처음엔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이 포지티브 x 채워졌고 6분의 1만큼 점프해 가서 요만큼을 이제는 네거티브 x에다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갖고 요 룹을 6번 돌면은
플러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g 마이너스 g 해갖고 이 전체 큐브 맵이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GL 텍스트 파라미터 i라는 함수 불렀던 거 기억해요? 텍스트 필터링을 위해서 불렀었죠. 마찬가지로 큐브 맵일지라도 미니피케이션, 매그니피케이션, 필터링 기법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모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아까처럼 여기 쭉 가갖고 부딪히면 이 텍스처를 이렇게 네모로 다시 했을 때 여기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텍셀, 요 텍셀, 요 텍셀, 이 텍셀을 요 위치 기준으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갖고 필터링 하겠죠. 예. 이렇게 해갖고 큐브 맵이 다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버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 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9장에서 배운 버텍스 쉐이더 그대로 따왔는데, 이 큐브 매핑 예제는 이 큐브 매핑 말고는 텍스처링을 전혀 안 하면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쉐이더거든요. 그러면 큐브 매핑에서의 텍스처를 찾아갈 때는 우리가 리플렉션 레이 R을 썼다고요. 즉 ST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버텍스 쉐이더 필요로 했던 텍스트 코드 얘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아웃풋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인풋을 아웃풋을 카피하는 요들도 필요 없고, 그렇게 세 군데 없애고 그냥 9장에서 쓴 버텍스 쉐이더 그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예, 그럼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봅시다.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도 정말로 너무 간단한 그런 버전이에요. 오로지 큐브 매핑만 해요. 뭐 폼 라이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큐브 매핑만 하니까 큐브 맵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큐브 맵을 유니폼으로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큐브 매핑을 위해서는 요 벡터가 필요하죠. 근데 요 벡터가 보통 우리가 이제 9장에서 썼던 버텍스 쉐이더니까 V 뷰를 제공을 한다고요. V 뷰는 뭐였죠? 우리가 뭐 지점이 있고 카메라가 있을 때 여기로 가는 벡터가 V 뷰잖아요. 즉 특정 렌더링을 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점에서 눈까지 가는 벡터가 V 뷰라고요. 근데 큐브 매핑에서는 I라고 하는 게 이런 방향이잖아요. 근데 V 뷰는 이렇게 온다고요. 그 두 개 방향이 거꾸로라는 거.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우리한테 V 뷰는 바로 요 벡터가 왔다라는 거예요. 한편 노멀도 오잖아요. 그래갖고 인풋으로서 V 노멀도 왔어요. 그러면은 레스터라이즈를 통해 갖고 얘가 지금 단위 벡터 성질을 잃어버렸을 테니까 다시 노멀라이즈 시켜 갖고 V 노멀을 만들어내면은 얘가 요 벡터가 돼요. 됐고, 그 다음에 V 뷰를 역시 레스터라이저가 얘를 이제 단위 벡터 아닌 걸로 한번 만들어 놨을 테니까 다시 노멀라이즈 해갖고 V 뷰가 된다. 그래갖고 실은 요 벡터는 이제는 그냥 뷰예요. 그러면 요 식을 구현을 해갖고 리플렉션 벡터 R을 여기서는 REFL이라고 했는데 얘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I에다가 요 두 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뷰를 넣어줘야 된다. 여기도 마이너스 뷰를 넣고 하면은 요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방향 갖고 이제 왔다 갔다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벡터가 바로 R이라는 벡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텍스처링을 할 때 썼던 함수 텍스처를 그대로 호출을 하면 돼요. 어떻게 호출을 하느냐? 큐브 맵은 여기 주어졌고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리플렉션 벡터. 얘는 3차원 벡터인데 텍스처링을 위해서 이제는 ST를 쓰는 게 아니라 3차원 벡터인 R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큐브 맵에서 요 페이스를 찾아가서 그거를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하고 필터링 해갖고 색상을 리턴을 해요. 그럼 얘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간단한 쉐이더냐 하면은 그 색상을 그대로 프래그 컬러, 빌트인 베리어블이잖아요. 프래그 컬러로 그냥 설정을 해준다고요. 즉 반사계수 곱하는 것도 안 해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 큐브 매핑의 기본 개념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큐브 맵 바로 이러한 정말로 간단한 이 코드 이용해 갖고 그대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즉 이 그림은 아주 완벽하게 스페큘러한 그러한 서피스라서 이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반사해 갖고 보내준다. 근데 뭐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여기처럼 뭐 자기 주둥이 반사 안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이른바 단순화된 레이 트레이싱으로서 그 게임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이 트레이싱을 공부를 했고 그것이 실시간에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좀 간략화된 버전으로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환경 매핑 내지는 큐브 매핑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그래픽 카드의 자이언트가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드디어 2018년에 이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를 출시를 했다고요. 그것이 이른바 RTX 시리즈예요. 여러분 요즘 그 딥러닝 때문에 이 RTX 그래픽 카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RT가 바로 레이 트레이싱의 RT라고요. 그래서 이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해 주는 코어가 이 RTX에 장착이 돼 있는데 걔를 RT 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발 늦어져서 AMD도 그러한 레이 트레이싱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 냈어요. 많이 팔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2018년에 그 엔비디아 RTX 카드를 이용해 갖고 언리얼에서 스타워즈 씬을 하나 만들어 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영화에서 보는 것과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렌더링 퀄리티가 이 로컬 모델하고는 급이 다른 그러한 영상이 나온다. 하드웨어적으로 이러한 그 발전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그래픽 API도 요 레이 트레이싱을 위한 그러한 펑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개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직 대세는 아니에요. 대세는 레스터라이제이션이 기반한 그런 그래픽 파이프라인이 아직은 대세인데 글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이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엔드 유저들한테서도 게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는 거. 왜냐? 네, 렌더링 퀄리티가 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못하게 지금 상황이 변경이 되었고 16장에 섀도우 매핑, 15장에 섀도우 매핑을 강의를 못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 같은 중요한 알고리즘이라서 그것도 좀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짧은 시간 내에서 15장, 16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이 레이 트레이싱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의를 했고 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종강을 하더라도 그 섀도우 매핑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세요. 예, 이렇게 갖고 15주에 걸친 한 학기가 다 마쳤습니다.
아주 뭐 유익했던 강의가 되길 바라고, 근데 실은 유익하고 말고의 결정은 최종 학점이 그런 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겠죠. 내일 모레 기말고사 보니까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을 건너뛰고 16장, 16장까지 이제 총 5개 챕터 시험범이고, 그 교과서 갖고 공부할 때 내가 강의하지 않은 부분은 보실 필요 없고 강의한 부분만 해서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